합니다. 드릴까요? 여기 좀 있거든요. 자, 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멤버십들이 오셨으니까 따로 설명해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성경 본문을 읽고 난 다음에 마이크를 먼저 여러분들에게 돌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간증이 이 자리에 가장 중요한 순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차가 기지내로 들어가는 게 보통 한 7시쯤부터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되도록이면 그 전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좀 들어가긴 합니다만 차가 들어갈 때는 사전 받음을 멈추고 주님 기도를 열심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모아서 중학교 아침 평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느님, 오늘도 이른 아침 찬새벽에 이곳에 모여 평화의 기도를 드리는 당신의 백성들을 어렵게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당신의 마음과 통하여 이 땅에 하늘나라를 넓혀가는 일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땅을 전쟁터로 만들어 하는 그런 무리들이 광분하고 있는 시절입니다. 그들의 발걸음을 멈춰 주시옵소서. 이곳에 박힌 전쟁 무기 사드가 속히 사라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날을 꿈꾸며 함께 기도하는 모든 이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는 찬양부터 하겠습니다. 힘을 위한 행진곡 부르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 함께 일어나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공지는 반대로 깃발만 나오며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만서 세월은 흘러가도 상처는
네, 외치는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사드는 전쟁이다. 사드는 전쟁이다. 전쟁행위 돕지 마라. 전쟁이 돕지 마라. 사드 부역 중단하라. 사드 부역 중단하라. 외국행위 중단하라. 외국행위 중단하라. 기지 운영 중단하라. 기지 운영 중단하라. 불법 사드 철거하라. 불법 사드 철거하라.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반도 평화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려 하는데요. 미리 섭외를 못했네요. 함께 대접하셨고요. 김양 대한민국 들어오셨는데 한반도 평화기도문 함께 대접해 주시겠어요? 제가 네. 이거 한번 해본 적이 없어서 전능하신 하나님, 주께서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나이다. 기온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전쟁을 일삼는 저 미국의 교만한 콧대를 꺾으시어 제국주의의 야욕을 버리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전쟁의 위협에서 구원하소서. 정의로우신 하나님, 주께서는 공의가 물처럼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라 하셨나이다. 기온이 법절차를 무시하는 적폐 세력의 음모가 낱낱이 드러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정의로운 새 시대를 열어주소서. 화해의 그리스도 예수님, 주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셨나이다. 기온이 우리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북녘 동포들과 화해하게 하소서. 주여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남북이 하나 되어 화목하게 하소서. 평화의 주 예수님, 주께서는 주님의 평화가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하셨나이다. 기온이 무사람들이 전쟁과 무기로는 참 평화를 이룰 수 없음을 깨닫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소서. 사랑의 하나님, 평화를 위해 힘쓰는 성주 김천 주민들과 원불교 교도들과 이곳 소속리를 기억하며 사드베스 철회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소서. 주여 평화를 일구는 사람은 모두 하느님의 자녀라 하셨으니 그리스도의 자매와 형제가 된 이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우리가 한데 힘을 모아 불의와 폭력을 막아낼 수 있도록 용기를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 네, 이제 오늘 성서 본문을 성경 본문을 읽으려 하는데요. 그동안에 매일 성서 일과를 따라서 성서 일과에 나와 있는 복음서 본문을 중심으로 계속 말씀 묵상을 해왔는데 최근에 어린이와 같지 않고서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을 그 말씀을 좀 줄기차게 묵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몇 번 계속 오늘의 성서 본문으로 선택하여 읽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세번역 버전으로 읽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 어린이들을 데리고 와서 손을 얹어서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랐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늘나라는 이런 어린이들의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주시고 거기에서 떠나셨다. 아멘.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이크를 우선 먼저 여러분에게 들려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대한 묵상도 좋지만 어쨌든 여러분이 오늘의 소감이나 저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소통도 좋고 교육도 좋고 그런 내용도 좋고요. 또는 우리 동지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도 좋습니다. 하여간 마음 놓고 무슨 말씀이시든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늘 맨 뒤에서부터입니다. 예, 김밭에서 뵙기도 반갑습니다. 저는 본불교 교도고요. 또 진보당 당원입니다. 저는 동구 소속이거든요. 예. 늘 이렇게 또 진보당에 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특히 요사이 늘 투쟁을 하지만 또 우리 원불교는 요사이 100일 릴레이 기도가 지금 시작돼가 오늘 33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주로 저녁 8시 하기 때문에 철야 기도도 하고 해서 제가 이제 당번이 목요일부터 목요일 저녁에 들어가 기도하고 금요일 날 아침 평화행동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옹찜에 우리 강 장로님 조금 수고 들어주려고 아침 1인 시위 해주고 오늘은 또 뭐 진보당에 오셨으니까 뭐 시간이 될는지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고 그다음에 이따가 오후에 중기 피켓팅하고 그래 나가는 그런 매주 일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늘 우리 이 자리는 누가 채워주니까 오늘 또 빨간 조끼 입은 씩씩한 또 진보당 당원 동지들이 같이 와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늘 여기에서 저는 다른 데서 뵙는 것도 상당히 반갑지만 이 소성리 특히 진밭에서 뵙는 게 참 반갑습니다. 저는. 그리고 또 멀리서 또 우리 김상표 감독 또 오늘 또 모처럼 모습 보여줘 너무 건강한 모습 보여줘 감사하고 늘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늘 꾸준히 끝까지 가는 사람 이기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 두 교무님이나 강 장로님도 늘 존경하고 감사드리고 그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오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민노총 경북본부에서 일합니다. 오늘 우리 경북본부가 오늘 하루 이제 소송리 지킴인데 딴 지역 동지들은 좀 멀어서 10시 정도에 도착을 하실 거고 저는 바로 가까이 있는 구미에 살기 때문에 아침 이 시간에 올 수 있었습니다. 지난번 제가 여기 왔을 때 강현욱 교무님 하신 말씀을 제가 잘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평화가 되어감을 느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요. 요새 계속 그 이야기가 무겁습니다. 딴 거보다 전쟁의 와중에 살잖아요. 소송리도 마찬가지고 노동 현장도 전쟁의 와중에 삽니다. 하루에 매일 6명의 노동자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면 얼마 전에는 이태원에서 그 길거리에서 156명의 안타까운 죽음이 있었습니다. 이 상상을 넘어서는 일이죠.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 이런 세상에 살면서 우리한테 스스로가 평화가 될 수 있나 이런 고민이 듭니다. 그리고 좀 전에 제가 왔을 때 살짝 추웠는데 옆에 계신 분이 저한테 목포 환자약을 주셨어요. 그 목포 덮으니까 굉장히 따뜻하다 이렇게 느껴지면서 순간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한테 평화는 이 목포 환자라처럼 소소하지만 따뜻한 거 아닐까. 그런데 이 소소한 따뜻함을 지키고 찾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그리고 우리가 평화를 누릴 권리가 있다는 걸 절박하게 느끼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끝까지 가는 사람이 이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가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버티지 않아도 스스로 꼽히는 거 그게 우리 안에 온전히 있을 때 가능하지 않을까. 평화라는 가치 역시 우리 안에 그런 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서비스연맹 대경 본부에서 일하고 있고 대표자 이승민입니다. 소상리는 참 올 때마다 감정이 새로운 것 같아요. 지난번 왔을 때만 하더라도 날씨가 이렇지 않았는데 날씨도 많이 바뀐 것 같고 풍경도 또다시 이제 가을 풍경으로 바뀌어 있는 모습이 나습니다. 그동안 뭐 제가 자주 못 와서 그런 걸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하고요. 어쨌든 소상리 투쟁 관련해 가지고는 참 오랫동안 지금 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이곳에서 또 지켜주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투쟁이 계속 우리가 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뭐 저도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 윤석열 정부가 6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 하는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깝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시 또 과거로 돌아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저는 그 모습 속에서 요즘 이제 민주당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과연 저 사람들이 얼굴에 도대체 얼마만큼 두꺼울까? 소송이 처음에 이제 이 사드 배치된다고 했을 때, 그 당시에 민주당 인사들하고 대통령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 땅에 다 와가지고 사드 뽑아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걸 어떻게 보면은 추진할 수도 있었고, 지난 5년 동안 만들 수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가지고 6개월 동안 그런 모습 속에서 오히려 민주당이 저렇게 큰 소리 치고 하는 것들이 윤석열 정부의 탄생이 바로 민주당의 그 뭐 작품이라고 해야 되나? 민주당에서 그 윤석열 정부의 탄생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는데 오히려 이 사람들이 그 정부를 욕하면서 자기들의 잘못은 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좀 안타깝기도 하고, 국회에 뭐 어쨌든 국회의원들도 민주당이 더 많이 가지고 있는데 자기들이 얼마든지 하면 할 수 있는 일들을 이것저것 핑계를 대면서 하지 않는 모습에서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사드나 뭐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것들이 결국은 뭐 위정자들한테 맡겨가지고는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꾸준하게 만들고 싸워 나가야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 쟁취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자주는 잘 못 오지만 그래서 항상 마음 함께 하고 있고 여기 지켜주시는 우리 모든 분들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구에서 온 진부당 당원입니다. 2주 전에 왔었는데요. 그 2주 사이에 진짜로 어처구니 없는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근데 그 참사를 추모하기는 그냥 조롱하는 사람들과 이 땅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소송리를 짓밟은 공권력 어디서도 생때 같은 젊은이들을 구할 공권력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역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우리뿐인 것 같습니다. 사드를 뽑아내고 소송리의 평화를 심고 이 땅의 평화를 정착시킬 때까지 힘을 내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영상으로 전달하는 김상수입니다. 방금 시간이 여유가 있는 거예요? 네. 제가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너무 반가운 분들 박태선 동지를 여기서 반갑습니다. 박선인데 제가 3년 동안 여기서 어설프게 살다가
그 2019년 말에 여기 그 당시에 평화는 어디서 얻는다를 12월 말에 그걸 찍고 그 다음날 내가 소송리에서 떠나서 강릉에서 생활하고 있는데요. 그때까지 이야기를 전에 만들어왔던 단편 다큐로 지난주 일요일에 부천의 노동영화제에서 상영을 해서 그날부터 해서 투어라기에는 좀 그렇고 몇 군데 다녀왔다가 여기를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오늘 저녁에 소송리를 가는데요. 지난달에 왔을 때 그날 그 유류원께서 사드 장비 개량한다고 들어와서 정말 제가 3년 동안 있으면서도 거의 못 봤던 할매들이 누워가지고서 막 끌려나가고 하는 모습을 세 분이나 앰뷸런스에 실려가고 그러면서 제가 굉장히 마음도 아프고 분노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영상을 제가 영화로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올해 완성을 했었는데 좀 더 그런 모습을 보고 올해 내년 초까지 해야겠다 해서 영화로 만들고 있고요. 대신 아마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뭐 아시다시피 뉴스타파라는 그 매체를 통해 가지고서 51분짜리 영상을 합니다. 제목은 민들레 청춘입니다. 그래서 꼭 그게 공개 끝나면 많이 봐주셔야 제가 또 다음에도 또 소송 이야기를 뉴스타파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굉장히 유명한 다큐멘터리한 독립 감독들이 자기가 20년 동안 10편의 영화를 했는데 개봉을 해가지고서 모은 관객보다도 뉴스타파에서 방송을 했더니 한 20만 명 보다가 그런 그 파괴력이 있기 때문에 저도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몇 분이 여기 소송이 진밭에서 저희들이 그때 인프 투쟁을 할 때 그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소송리에 대한 영화를 보고 이곳에 왔다 이런 얘기를 한 분명한테 들은 적이 있어요. 굉장히 그때 감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아마도 스파 통해서 한 번이라도 더 많이 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이고요. 이 북한을 보니까 처음에 왔을 때 제가 처음에 왔을 때가 아마 한 100일 정도 됐었던가 그 기억이 나는데 2000일이 넘는 굉장히 이게 빨리 어서 빨리 교무님들이 이거를 갈지 않고 그냥 철수시키는 날이 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항상 부두의 명작 구호 사드 가고 평화오라 한번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사드 가고 평화오라. 사드 가고 평화라. 네, 반갑습니다. 저는 진보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대동이라고 합니다. 저희야 사실 뭐 한 번씩 오지만 이곳을 지키고 계신 분들 고생 많으시고 경의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10월 초인가요? 푸틴이 독일, 일본, 한국을 콕 집어가지고 새나라는 사실상 미국의 예속하에 놓여있고 워싱턴 설립의 노예처럼 행동하고 있다. 이런 우리나라 국민들은 기겁할 얘기겠지만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정부는 그 뭐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통상의 경우에는 러시아 대사를 조치해가지고 엄중 항의하고 등등의 얘기를 조치를 했어야겠죠. 근데 아무 대응이 없는 걸 보면 사실은 부인하기도 어려운 상황으로 이기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자리에 오면 사실 세계 정치 군사적 전략에 아주 최일선에 와 있다는 느낌을 절감합니다. 사실 윤석열이 지금 오늘부터 해서 그 캄보디아, 또 인도네시아, 뭐 발리 이렇게 아세안, 또 G20 뭐 등등 이렇게 외교 순방을 한다고 하는데 인도 태평양 전략의 가치와 효용을 말하자면 전파하러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대중 봉쇄를 위해서 온갖 우리의 이익을 갖다 바치겠다는 그 전략인 것으로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을 이 전쟁의 소용돌이를 빠뜨릴 수 있는 전쟁의 방패막이로 우리 국민들을 내몰 수 있는 그 상황을 이 참사에 불구하고 버젓이 그 가치를 전파하러 간다는 모습에서 참으로 기자들은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평화는 안중에도 없는 자들이구나. 오히려 오로지 상전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만 자신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그 모습을 예시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여러 같은 이 평화의 의지, 마음들을 끝까지 이 소성리 평화행동을 통해서 마음을 모아내고 우리는 이 땅에서 자주적으로 평화롭게 살아갈 국민들이라는 것을 이 활동을 통해서 계속 보여주고 이어나가는 것이 이 무도한 자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늦게 오셨지만 늦게 아니고 내가 예. 오늘 그러면 경북 이재욱동 전화 와서 원래 구미에서 오시려 했는데 뭐 현장에 일이 있어서 못 온다고 그래 아무도 없다고 진보당에서 온다 소리를 안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지금 집사람이 아파서 계속 영재배로 왔다 갔다 하다가 이때가 무시다 하고 이랬는데 최종 판정이 이제 어제 났는데 대상 포진이래. 그래서 내가 지금 출근시켜야 되는데 또 그래도 꾸역꾸역 또 합동을 간다네. 어제 이제 병원 갔다가 김천에 차를 놔두고 내 차로 이제 왔어 지금. 그 장모님 혼자 다는데 지금 있다 싶어서 내가 왔다가 일단 가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뭐 우리 진보당 동지들 있고 하니까 편하게 가도 되겠네. 그 제국이 10시 돼서 오니까 아침에 좀 신경 좀 써달라 해서 내가 급기로 왔는데. 아닙니다. 가톨릭대 병원 화학교육이었는데 화학이 끝났어요. 아 그래. 그래서 구미에서 왔고 10시 되면 경주에서 동지들 오실 거예요. 어쨌든 아침부터 동지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제 예. 지금 가겠습니다 이제. 저 삼패 동지 오셨네. 예. 보통 이렇게 카메라를 들고 있는 분들한테는 마이크를 안 대상 들렸는데요. 포진이래. 오늘 예. 한마디 듣고 싶어서 오후에 따로 그 얘기는 안 했는데 몇 명이 올지 모르겠네. 안녕하세요. 저는 나다나라고 하고요. 그림을 그리고 같이 영상 작업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사실 생각을 안 해봤는데 하나 외치고 그냥 끝나겠습니다. 싸들하고 평화오라. 싸들하고 평화로라. 예, 영상을 배우고 작업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최근에 작은 그 영상제에서 카톨릭 영상제라고 그랬어요. 카톨릭 영화제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마이크 잡을 일이 종종 있을 것 같다. 연습해라. 그런 마음으로 마이크를 던졌는데 오래전부터 처음 와서 그림 작업을 해가지고 카렌다 소송리 쌀을 달력에 그림도 여기에 실리고 그랬습니다. 열심히 연대해 주시는 분들 고맙습니다. 예수기도 3번 하고서 오늘 말씀 가지고 제가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전에
함께 해주겠습니다. 사드는 전쟁이다. 사드는 전쟁이다. 전쟁행위 돕지 마라. 전쟁행위 돕지 마라. 기지공사 중단해라. 기지공사 중단해라. 매국행위 중단해라. 매국행위 중단해라. 네, 이제 계속 올라올 것 같은데요. 사드는 전쟁이다. 사드는 전쟁이다. 전쟁행위 돕지 마라. 전쟁행위 돕지 마라. 사드 무역 중단해라. 사드 무역 중단해라. 오늘 읽은 말씀이 하늘나라는 이런 어린이들의 것이다. 어린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 이런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는데요. 마태복음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이런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사드는 전쟁이다. 전쟁행위 돕지 마라. 사드 운영 중단해라. 사드 운영 중단해라. 기지공사 중단해라. 기지공사 중단해라. 종로릇 좀 그만해라. 종로릇 좀 그만해라. 세계 복음서에 다 같이 나오는 말씀이고 그 당시 어린이들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던 그런 몇 종류의 사람들 중에 하나인 어린이를 하늘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그런 존재로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난 수요일에는 계속해서 성장해가는 존재, 계속해서 성숙해가는 존재. 어른들은 스스로 이제 성장이 멈춘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잖아요. 나는 이제 다 컸어. 이제 그리고 자기 고집, 자기 생각을 가지고 끊임없이 뭐 나쁜 짓을 저지르면서도 반성할 줄을 모릅니다. 그런데 하늘나라로 들어가려는 사람들은 하늘의 경지에 이르도록 자신의 경지가 계속 성숙해 가기를 기대하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했죠. 사드는 전쟁이다. 전쟁행위 돕지 마라. 매국행위 중단해라. 매국행위 중단해라. 기지공사 중단해라. 기지공사 중단해라. 종로릇 좀 그만해라. 종로릇 좀 그만해라.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는 끊임없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중이다. 아직 내가 완성되었다, 도달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그 서신서에서 한 적이 있는데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어린이들은 어떤 말을 교묘하게 뭐 조작하고 뭐 이렇게 하지 않고 그 말을 순수하게 받아들인다. 우리가 순진하다라고 그러는데, 어린아이들이 순진하다라고 그러는데, 그 순진한 사람들이 잘 속아 넘어가잖아요. 근데 그 잘 속아 넘어가는 이유가 말을 액면 그대로 믿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믿는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 하느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한 것처럼 우리가 그 액면 그대로 말을 받아들일 줄 알고 그렇게 말을 그렇게 사용하려고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바로 그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에는 그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바로 거기에서 다시 출발하고자 합니다. 사드는 전쟁이다. 전쟁행위 돕지 마라. 전쟁행위 돕지 마라. 사드 부역 중단해라. 사드 부역 중단해라. 기지공사 중단해라. 기지공사 중단해라. 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말과 현실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자주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 액면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너무나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보여주는가? 이를테면 그 안델센의 동화 벌거벗은 임금님 이야기 있잖아요. 그 벌거숭이 임금님 그 이야기를 가지고 뭔가 얘기를 하려고 찾다 보니까 나무 위키에 그 벌거벗은 임금님하고 검색을 했더니 하도 유명한 얘기라서 유명한 동화라서 패러디 내지 나이가 그 여러 가지 다른 버전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이야기의 전개도 아주 다양하게 이렇게 변주가 돼가지고 어느 걸 진본으로 알고 있을지 이 아이들이 어느 걸 진본으로 알고 있을지 걱정될 정도로 그렇게 많은 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핵심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뭐라 그랬죠? 마음이 사악한 자들은 에게는 보이지 않는 그런 옷감이다. 뭐 그러면서 재단사가 사기를 쳐가지고 임금님이 누드로 거리를 행진하는데 그걸 보는 모든 사람들이 어른들이 다 대단히 아름다운 대단히 훌륭한 그런 옷을 입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린 꼬마 아이 하나가 그걸 보면서 깔깔깔깔대면서 빨가벗었다 그러고 소리치면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말이 액면 그대로 통하지 않는 그 속에 온갖 거짓과 음모가 담겨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진실을 드러내지 못하고 그걸 그대로 속아 넘어가는 척하는 그런 어른들의 행동에 비해서 아이들은 너무나 쉽게 그 진실을 간파하고 그것을 드러내줄 줄 안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지로비마라고 하는 고사를 만들어낸 그런 중국의 얘기 속에도 사슴을 말이라고 우기면서 그 말에 동조하는 사람들과 이게 무슨 소리야 하고서 이제 눈을 부릅뜨는 그런 무리들을 구별해 가지고 자신의 말을 따르지 않는 그런 무리들을 숙청하는 그런 계기로 삼았다라는 그런 일화.
우리가 그런 현실을 자주 목격하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자꾸 반성을 하게 되는데, 어린이란 그렇게 말과 현실이 일치되지 않는 모습 속에서 그 진실을 바르게 추구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친구들이 이제 다 정년퇴임을 한 나이가 돼가지고 일선에서 물러나서 있는데, 초등학교 동창이 엊그제 전화를 해봤어요. 내년 3월에 다시 한번 전부 모이자 그러려고 하는데 넌 올 생각이 있냐 어쩌고 이제 그러면서 전화를 해왔는데, 난 이제 니네들한테 관심 없어 그러고 끊었는데, 그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너는 아직도 그러고 사냐? 너는 아직도 28 청춘이냐? 이러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나 같은 사람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란 얘기구나 하고서 크게 칭찬하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그 친구는 저를 비웃고 혀를 끌끌 차면서 하는 이야기였지만, 그런 이야기를 요즘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게 하나의 칭찬처럼 들리더라고요. 우리가 아직도 젊은 생각으로, 어린 생각으로 이 세상의 그 부조리한 모습들을 혁파하고 그걸 깨트리면서 이 세상의 진일보한 모습을, 그 진보한 모습을 추구하고 있다라는 게 얼마나 다행인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에 한 걸음 더 나가자면, 사람들은 그 어린이를 쉽게 속이고 구슬르고 그래서 자기 멋대로 휘두를 수 있는 존재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어린이들의 특징이 그렇지만이 않습니다. 어린이들 데리고 이렇게 있다 보면 이 친구들은 한시도 심심하게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무언가에 관심을 기울이고 호기심을 가지고 계속 질문을 해야 됩니다. 질문을. 그 질문 중에 가장 뼈아픈 질문들이 바로 그렇게 현실과 말이 일치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지적하면서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린이들처럼 그렇게 수없이 질문할 수만 있다면, 새로운 질문들을 계속 해낼 수 있다면, 우리가 나아가고자 하는 바, 우리가 더욱 성숙해져 가고자 하는 바,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면서 뭔가 언행일치가 안 되는 그런 모습들을 향해서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 있다면 세상이 바뀌는데 좀 더 보탬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흔히 교회에서는 그저 믿어라, 기도해라, 순종해라, 무언가 이렇게 자꾸 도전적인 생각을 가지고 질문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함께 외치겠습니다. 사드는 전쟁이다. 사드는 전쟁이다. 전쟁행위 돕지 마라. 전쟁행위 돕지 마라. 매국행위 중단해라. 매국행위 중단해라. 종노릇정 그만해라. 종노릇정 그만해라. 네. 그런데
우리의 입을 틀어막고 맹종하는 맹신도 광신도 이런 것을 만들려고 애를 쓰는데, 그러나 하느님은 본래 변론하기를, 논쟁하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오라 나하고 변론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 변론이라는 단어로 성경을 검색하면 그런 구절이 여기저기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도 당신의 가르침을 전하면서 수없이 그 바리새파 사람들, 대표적으로 그런 사람들과 변론을 즐깁니다. 우리가 무엇이 의심스러우면 따져 물어봐야 되고, 그런 질문을 끊임없이 해야 하는데 어떤 질문을 왜 하게 되는가, 거기에 자기의 의도대로 무언가를 맞춰가려고 하는, 그러면서 사람들을 교묘히 끌어들이는 그런 질문이 아니라 그 문제를 더 넓고 깊게 바라보면서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가 자꾸 살펴보는 그런 질문들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들은 툭하면 북한과 전쟁이 일어나면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아대면 우리가 그걸 뭐 어떻게 막을 건데, 사드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있기는 있어야 되잖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 어떤 논리에 젖어 있습니까? 사드가 미사일을 막아줄 수 있는 무기다 라는 것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북한이 미사일을 쏜대, 북한이 전쟁을 일으킨대 라는 이야기에 젖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왜 쏘는데? 북한이 왜 전쟁을 일으킨대? 북한이 전쟁을 일으켜서 득볼 게 뭐라고? 그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수천만이 죽어나갈 거라는 것을 미국의 전문가들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록 남한이 승리하는 전쟁이 될지라도, 북한이 괴멸하는 전쟁이 될지라도 그 전쟁을 통해서 남북한 함께 수천만의 목숨이 사라질 것이다. 그런 전쟁을 우리가 일으키겠습니까? 북한이 일으키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전쟁을 하지 말자고 서로 약속하고 판문점 선언 등등, 그건 박정희 때부터 계속 평화통일하자고 약속하면서 서로 노력해온 부분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전쟁이 일어날지 모른다, 전쟁을 대비해야 한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 지경으로 되어온 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사드는 전쟁이다. 전쟁행위 돕지 마라. 전쟁행위 돕지 마라. 사드 무역 중단해라. 사드
가지구역 중단해라. 기지공사 중단해라. 기지공사 중단해라. 종노릇정 그만해라. 종노릇정 그만해라. 이 땅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도대체 누가 덕을 보겠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던짐으로써 그들이 맹목적으로 받아들여온 북한이 미사일을 쏜대더라 라든지 미사일을 날아오는 미사일을 싹으로 막을 수 있다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어떤 허구를 담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그 상황에서 적절한 질문들을 잘 던져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거기에 빠져 들어가면서 같이 휩쓸려 들어가면서 그런 질문을 꺼내지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지금 아직도 저 조중동 대형 언론들이 나팔 부는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도 반성할 만한 것이 하나 있는데 어제 9월 14일 유조차가 아침에 여기 들어가는데 그때 유조차 위에 올라가서 막대기를 휘둘렀다고 경찰에서 도로교통 방해 및 사고서 기타 이렇게 하고 조사할 수 있다고 출두 요구서를 보내와가지고 9월 말에 출두 요구서를 받았는데 결국 어제 가서 조사를 받았어요. 근데 어제 조사를 하는데 이 친구들이 거기 위에서 유조차 위로 올라간 행위, 거기서 막대기를 휘두른 행위, 거기에 대해서 집중 조사하는 게 아니라 너는 거기에 어떻게 올라가게 됐냐, 누구의 연락을 받고 올라가게 됐냐, 앰프 가지고 여기 너 왔는데 그거 어떻게 가지고 오게 됐냐, 사람들이 뒤늦게 모였는데 누구 연락받고 모인 거냐, 막 그런 걸 묻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는 이제 거기에서 그건 자동이지 그러면서 그 정도야 자동이지 그러고서 뭐 따로 연락을 하고 말고 할 게 뭐가 있어 이런 식으로 이제 넘어갔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어젯밤에 돌아와서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그런 질문을 했을 것 같아요. 그게 왜 궁금한데? 이렇게 질문을 했어야 할 것 같아요. 넌 그게 왜 궁금한데? 자꾸 뭔가 휘둘려 끌려 들어가지 않고 그걸 그들의 본심을 그들의 그 의도를 더욱 분명하게 자신들의 정체를 드러나도록 그렇게 하려면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할까? 요즘은 이제 그게 또 하나의 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아직도 저 거짓 선전에 세뇌돼서 무엇이 진실인지를 모르는 그런 사람들, 그렇게 세뇌되어 있는 사람들을 정신을 일깨우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자꾸 따져 묻는 시시콜콜 질문을 던져서 괴롭히는 어린이들처럼 자꾸 묻고 또 묻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드는 전쟁이다. 전쟁이다. 전쟁행위 돕지 마라. 전쟁행위 돕지 마라. 기지공사 중단해라. 기지공사 중단해라.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마무리 기도를 하고 마치려 하는데 혹시 또 이 시간에 뭔가 생각나서 또 해주고 싶은 말씀 있는 분 있습니까? 네. 없으면 오늘의 마무리 찬양은 주한미군 철거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한미군 철거가 부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앉아서 부르기 좀 그런 게 아닙니까? 일본 놈들이 쫓겨나가고 미국 놈들 들어와서 해방인 줄 알았더니 그놈이더라. 몰아내라 주한미군 몰아내자. 여기는 우리의 땅 주한미군 몰아내자. 영키 군대가 독일만에는 어찌 이겨가느냐. 조선민족의 이름으로 인생 끝장을 보이라. 몰아내자 주한미군 몰아내자. 여기는 우리의 땅 주한미군 몰아내자. 영키고호 영키고투해 너희 놈들을 다 쓸어버리고 우린 통일로 가리라. 우리들은 우리 힘으로 우리 분명 개척한다. 몰아내자 주한미군 몰아내자. 여기는 우리의 땅 주한미군 몰아내자. 주한미군 몰아내자. 여기는 우리 땅 주한미군 몰아내자. 전쟁이기 부추겨서 대한민국 등불 뽑는 주한미군 몰아내자. 영키고홈 영키고투해. 예, 이것으로 오늘 김박수와 집행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하늘이 너무 이뻐요. 전기줄 때문에 좀 그렇긴 한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화를 빕니다.